뉴욕 한인회와 함께 매주 토요일 11시는요 뉴욕 한인회 우리 개혁추진위원회 분들 모시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한인회 소식 또 한인타운의 소식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장 우리 조성환 수석부회장 또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 강훈주 차석부회장 최용경 법률부회장이 오셨고요. 또 개혁추진위원회 이재철 정책부회장님은 오늘 바쁜 일로 자리 비우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오늘 민승희 한인회장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네요. 자, 네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2월 12일이었죠. 어제였습니다. 오후 12시에 금강산, 플러싱 소재 금강산에서 뉴욕 한인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자, 그래서 오늘 민승희 회장님 모시고 우리들은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오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말 그대로 기자회견을 그대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번 재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민승기 한인회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셨죠. 어제 기자회견 하신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뉴욕 한인 동포 여러분, 뉴욕 한인회장 민승기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관 이슈로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뉴욕 한인회가 하는 회관에 대한 개혁 추진을 두고 몇몇 인사들이 언론 및 여론을 통해 음해성 비난 및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유포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뉴욕 한인회관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은 32년 전 강익조 회장에 의해 수익성이 없으나 장래성이 있다며 구입된 이래 15명의 회장들을 거쳐 현재까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숙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적자 회관 운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세, 은행 융자금 및 각종 유틸리티를 체납하여 차압당하거나 소송을 받아왔으며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해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당시 임원들이 부담하여 근근히 연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석주 회장 당시는 회관을 애물단지를 하여 언론을 통해 한인사회에 호소하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전에 발각된 사실로 강익조 회장 당시 패키지들로 구입해서 매각한 역건물에 히팅을 29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은 회관이 태생적인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일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뉴욕 한인회관이 당면에 있고 당면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미국의 은행 이자율이 하락되고 뉴욕 한인회관이 위치한 첼시 지역의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심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회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회관의 테넌트 문제는 전문가들도 풀기 어려운 심각한 것입니다. 공인감정회사에서 언급했듯이 뉴욕 한인회관은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악조건을 가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입자가 있는 건물과 비교하여 시세라 해서 회관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한인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뉴욕 한인회 임원 모두는 회관을 매각하겠다, 장기 리스하겠다, 투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겠다 등의 어떠한 것도 사전에 전제하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포들의 피땀 어린 성금으로 구입된 회관이 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가짐으로써 한인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사명감을 가지고 모색해 왔던 것으로 모든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다음 회장으로 인계되어도 현 34대 한인회는 회관을 정상적인 수익 있는 회관으로 만들고자 본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승기의 개혁을 반대하는 몇몇 전직 회장들의 행태와 회관개혁추진위원회의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개혁 활동에 대해 훗날 역사는 냉정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임원 모두는 훗날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는 기자회견과 호소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34대 뉴욕 한인회 회장이 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회관에 대해 전직 회장 몇 분이 실상과 다른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한인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 공방전이 양산될 것이 우려되어 이번 기회에 한인사회에 한인회 간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 뉴욕 언론들이 주관하는 뉴욕 한인회 간 실상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디 공개 토론회가 잘 성사되어서 한인사회가 더 이상 허무맹랑한 음해에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인사회가 현 한인회 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자회견 당시에 읽으셨던 회견문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뉴욕 한인회관 일단 내용은 뭐 잘 알겠고요. 많은 청취자분들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되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자, 뉴욕 한인회관 실상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그 민승기 우리 그러니까 개혁추진위원회와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 몇몇 전직 회장님들의 분들이 서로 같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질문과 대답을 하시겠다는 그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언론을 통해서 한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언론에서 한쪽이 또 반박을 하고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러느라고 굉장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흔히 말하는 시킨 타요했다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토론회는 그러면은 민 회장님 측도 아니고 뭐 어느 뭐 몇몇 전직 회장 반대하는 전직 회장 측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주최를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한인회관을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는 바로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별히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또 주최 주관을 하면 그렇죠.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런 또 항상 그런 이제 그 말이 의심을 나올 수 있죠.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이 주관을 네. 언론사 또 한 언론사가 하면 네. 그 니네들하고 친한 언론사 아니냐. 네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언론사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공동으로 네네. 합동으로 이렇게 언론사가 주관을 해주셔서 네. 이 그 토론회가 이 합동 공개 토론회죠. 네. 이 공개 토론회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바람입니다. 야, 그거는 참 좋은 생각 같네요. 왜냐면은 언론사들도 사실은 지금쯤 이제는 조금 한 곳에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게요.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한인회관 문제든지 한인회가 이라면은 공동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똑같이 그걸 언론의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양측과 어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하시면은 민승기 회장 측의 민승기 회장님도 또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추진위원회가 나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조성환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몇몇 그 전직 회장님 그쪽 어르신들은 그쪽 분들이 나온다는 거. 제가 지금 말 중에 계속 이제 우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린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저희도 특별하게 뭐 민승기 회장님을 더 편을 들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상황이 요게 언제쯤 가능하시라 보시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네. 저희는 뭐 아무 때나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어느 쪽이 더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를 따지기 전에 양쪽에서는 분명히 나오시겠죠. 나오셔서 이제 네, 양쪽에서 나오기를 저희들은 나갑니다. 네. 아마 이제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은 네. 누가 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몇몇 전직 회장님들도 기자회견하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뭐 현재 그 금액이 얼마인데 적게 뭐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시니까요. 뉴욕 한인 회장님들도 전직 회장님들도 뭐 나오셔서 각자의 주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판단은 저희 뉴욕 동포들과 청취자 여러분이 할 테니까요. 좀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좀 언론사에서 네. 좀 발빠르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래요. 또한 저희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혁 추진 현황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까지 이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방송은 어제 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 때 있었던 말씀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방송이라고 또 말 틀리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제 있었던 그 뉴욕 한인회관 개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조성한 수석부회장 어제 기자회견 했었던 그대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 통해서 제가 이제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희 뉴욕 한인회관은 특별히 이제 그 개혁 추진위원회에 앞서서 진실규명위원회라고 지난해 7월에 이제 그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됐던 이유는 현재 그 민승기 회장님께서 장기 리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혹들을 너무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실을 저희가 알고자 그 진실규명위원회라는 이름하에 저희 그 몇몇 전문가들도 다 초빙을 하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한인회관의 어떠한 그 매각이라든지 뭐 또 장기 리스라든지 그런 의혹이 아니라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부분들은 한인회관을 구입한 당시부터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견입니다만 사실 방송에서 할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 진실규명위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조성한 수석과 제가 만났죠. 만나서 우리 정말로 젊은 마음에 진실하게 해보자라는 예. 게 취지였습니다. 말 예, 그대로 예. 지금 현재 민 회장님 밑에 계시니까 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 마음대로 진실되게 한번 찾아보자는 게 첫 번째 취지였었어요. 예,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뉴욕 한인에 참여하게 된 건 제가 개인적인 뉴욕 한인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여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해서 회관에 구입되는 과정에서 패키지 딜 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현재 어떠한 테넌트 문제들이 처음 태생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건물이라는 걸 저희가 구입 알게 당시 되죠. 때부터.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해서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저는 이제 이 BBG 그동안 많이 여러 차례 네. 거론됐던 BBG 이 내용을 말로만 거론이 됐었는데 그날 저희가 특별히 이거를 다 그 책으로 만들어서 네. 모든 기자분들한테도 나눠드렸는데 네, 제가 한 권을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 BBG는 그러니까 어떠한 부동산 회사가 아닙니다. 이 BBG란 회사는 부동산 거래가 있기 전에 그 특정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되는지를 공정하게 산정하는 그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그 내놓은 가격이 1,120만 불이고요. 네.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이 내놓는 과정에서 한인회관의 현재 테넌트 구조라든지 아니면 한인회관의 현재 그 수익 구조 그리고 주변 시세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가격이 나왔고 마지막 커멘트가 뭐냐면 아까 기자회견문에서도 나왔지만 뉴욕 그 근교 그러니까 뉴욕 한인회가 위치하고 있는 근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유니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니크한 건물이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6가지의 different story,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When to stabilize, IMD, 시효가 없어도 돈을 안 내는 사람, 시효가 없는데 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마스터 리스를 가지고 1층에서 커머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런 등등 이런 테넌트들이 풀리 꽉 차 있는 거, 꽉 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직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인회관의 밸류를 얘기하셨는데 5천만 불 뭐 이렇게 뭐 이상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금액의 근거가 어디인지 저희가 BBG에 분명히 현재 테넌트 구조로 뉴욕 한인회관이 그 유사한 빌딩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네. 오늘 그 설명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게 현황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어느 쪽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민 회장이 옳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직 회장님들 말씀이 옳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론의 모습인데, 자, 우리 강원주 차석부 회장님, 네, 우리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회를 맡고도 오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에 대한 반응 뭐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6일 전직 회장인 김석주, 이경로, 변종덕 씨 등이 한인 동포들의 재산인 한인회관을 개인의 사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뉴욕 한인회관 지키기 추진위를 발족시킨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인회 역사에도 없고 회칙에도 없는 자리를 떠난 전직 회장들이 총회를 열어서 두 회장 시대를 열었어요. 작년에. 이제는 회관 문제까지 나서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민승기 회장이 개인의 사욕으로 한인회관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혹시 이분들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분들이 자신들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닌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해 자물쇠까지 부수고 한인회관을 불법 침입했을 수가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지도자로서 어떤 일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선 지도자다운 그런 레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민승기 회장의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민승기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성환 수석부회장님, 최은경 법률부회장님, 이재철 부회장님 등등 우리 임원들 다 싸잡아서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석주 전 회장, 이경로 전 회장, 변종덕 전 회장들이 과연 우리에게 투명성을 제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우선 김석주 회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은 2002년 본인이 회장 재직 시에 스스로 한인회관을 애물단지라고 표현했고 또한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선취특권이 설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를 체납해서 연료회사로부터 소송을 받기도 했고 재임기간 당시 회칙 제7장 제36조 회관 운영 특례 조항에 회관의 재정을 유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관의 재정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43,850불 35전의 재정적자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더욱이 창피한 것은 한인 회장으로서 자기 임기 동안 소상인들, 식당, 인쇄소, 간판집, 꽃집
등의 채무 41,949불 48전을 갚지 않고 임기를 마침으로써 뉴욕 한인회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저는 식당, 인쇄소, 간판집, 꽃집 다 전화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분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꼭 뭐 한인 회장들 뭐 그런 거 띄어먹고 끝나는 거 뭐 보통인데 그 사람은 마치 그냥 통상 일어나는 일처럼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또한 김석주 회장은 지난 2015년 뉴욕 한인회관 불법 침입의 선두주자로서 뉴욕 타임스라는 신문에 클로즈업 되어서 우리 한인 사회를 망신시킨 일도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다음은 변종덕 전 회장. 네, 이분은 사실 거짓말로 시작해서 한인회에 입문한 인물인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출마 시 학력을 위조해서 성관이가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동포사회에 눈물로 호소하여 한인회장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감정적이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 눈물로 호소할 때 다 그분 편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관이가 합리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하여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면 아마도 변종덕 회장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전직 회장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또한 지난 2015년의 불법 선거에 관한 김민선 씨의 자격 박탈은 성관이가 지극히 당연히 내린 결정으로 아무런 잡음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종덕 전 회장은 재임 시 부채 총액 110만 불로 빚더미에 앉은 한인회를 운영하였고 보험료 체불로 뉴욕시 마셜, 집달리죠. 마셜이 파견돼서 재산 압류를 집행하려 한 적이 있으며 직원 봉급도 4주나 밀리고 연료비 수만 불을 못 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던 전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민승기 회장 착복설은 너무 허무맹랑한데 우선 본인을 포함한 전직 회장들이 장길리스 부동산 회사로부터 받은 그 프로포절 제안서를 마치 계약서인 양 한인사회에 이것이 증거라고 민승기 회장이 장길리스 해먹으려고 했다는 증거라고 떠들어댄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이 서류는 민승기 회장은 받아본 적도 없고 변종덕 전 회장이 모 언론사에서 다른 분에게 전달한 것을 그분이 다시 저에게 전달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 모두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영어가 불충분한 것은 이해하나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헛소문을 내서 한인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is proposal shall not be binding upon the parties until satisfactory leasehold documents have been negotiated and mutually execut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경로 전 회장의 투명성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재직 시에 동포들로부터 6만여 달러 모금을 해서 미주 한인의 날 조형 기념물을 세우겠다고. 근데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커뮤니티에서 성금 모은 돈 6만여 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부터 본인이 밝히셔야 됩니다. 남에게 잘잘못이나 투명성을 묻기 이전에 본인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도 탓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직 회장으로서 권한만 내세우지 말고 의무를 하세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민승기 회장에게 투명성을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고, 또한 민승기 회장 50만 불 착복설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십시오.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민승기 회장님께서 빨리 한인회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오시면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서 나갈 거니까 당장 증거를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뭐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냐면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네, 사기 행각이면 고발하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한인회관이 동포들의 자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자산이 지난 29년간 공개 입찰로 매각한 옆 건물에 무상으로 공급한 힐링 파이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전직 회장님들은 그 증거를 서류 봉투에 넣고 안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 강원주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그러면은 기사로 나왔던 내용과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신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 누구든지 그럼요. 한인회에 가면은 열람을 할 수 있게. 네, 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렇게- 한마디만 제가 네. 더 하겠습니다. 저희 민승기 회장님을 비롯한 저희 임원들은 지난 32년간 우리 한인 사회에 족쇄를 채운 걸림돌이 됐든 필요할 때 동포들에게 돈 달라고 쟁쟁거렸던 이 한인회관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때가 왔을 때 탈바꿈을 해서 우리 한인 사회 공헌하는 한인회관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몇 전직 회장들이 선동을 해서 반대해가지고 만약에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당신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든지 일에는 때라는 것이 있지요. 뭐 때라는 것이 있고 다 그런데 그 때가 지금인지 언제인지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바로 이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바라볼 때 그 우리 최은경 법률부 회장님, 우리 기자회견 때 하셨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1월 29일 금요일 2016년 날짜 네. 한국일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라디오나 다른 신문에서도 똑같은 기사를 봤는데요. 특히 기사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청년 네, 분들. 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사진에 보니까 전직 회장님 세 분이 계시네요. 여기에 우선 50만 불을 착복했다고 그러면서 네. 또 하나는 사기 행각이라고 분명하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그 악의를 품고 네. 민승기 회장님을 해하기 위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포한 사실이 하여간에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무작정 민승기 회장님을 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유포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우선 이럴 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 민승기 회장님 쪽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에 네. defamation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미국 시민들은 누구나 그 헌법, 수정 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신문에 나고 뭐 라디오하고 말로 하는 이런 자유는 네. 보통 본인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헌법 1조에 도저히 보호받을 수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명예훼손은 그 크리미널 코드 가는 게 아니고 민사법, 그러니까 민사법의 tort라고 그럽니다. TORT, 불법 행위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민승기 회장님 명예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사람들이 멀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멸, 조롱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예훼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표현이 그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매치 글로 쓴 거라면은 이러한 명예훼손은 라이벌이라 그러고 네. 구두 말로 한 것은 슬렌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인 사회 한인회 간의 관계 여기에 그 애플컵을 한 그 명예훼손은 그 공공의 문제, 그러니까 a matter of public concern.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public concern. 여기에 관련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의 허위성과 피고의 과실이 추가 구성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네. 근데 그 과실이 악의를 품고 그걸 actual malice라 그럽니다. 아주 네. 잔인하게 정말 악의 중에 악의를 품고 한 말이나 행동인데요. 그 악의를 품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유포하거나 그 공포한 사실이건 진실인가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남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주십시오. 당장 네. 증거를 주시고 제 생각에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무작정 그저 버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명예훼손을 우리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은주 부회장께서 말했던 김석주 회장이 뭐 이렇게 미납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하게 그러면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자료가. 네, 근거 자료가 없으면은 명예훼손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결산 서류 있습니다. 네, 결산. 그렇다면은 이제 결산서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이게 근거 자료에 인한 건데, 그러면은 네, 사무국 결산 보이네요. 네,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네, 기사에서 다 발췌하신 거네요. 옛날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사에서 나온 내용 이걸 발췌하신 거네요. 2008년 이경로 회장 조형물 네. 그 6만 불 어디로 갔나? 네. 네, 다 있습니다. 이게 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네. 그럼 퍼블릭이 다 아는 거죠. 네. 2007년도 뉴욕 한인회 측 제10장 이경로 전 회장 등 29대 집행부에 촉구한다. 기념 조형물 조성 사업 해결하라라는 기사고요. 동포사회를 상대로 6만 4천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고 작년 1월 13일까지 완공키로 했던 기념 조형물에 대해서 퇴임 이후 3개월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내지 않고 있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행위는 결국 50만 동포들의 대표 단체를 맡고 있는 동포들의 실망감을 줄 뿐이다라고 했고요. 이 금액은 그러면은 조형물이 섰나요? 아니요. 저도 아직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형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돈 내신 몇몇 분들이 저는 안 냈습니다. 다행히. 네. 그러면은 내신 분들이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른대요. 3개월 내에 다시 리턴을 하셨나요? No. 아니요. 안 하셨군요. 맨 밑에를 보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부회장단은 아울러 2007년 미주의 한일의 날 기념행사 시 조명 음향비 2,800달러와 기념 조형물 디자인 비용 4,000달러, 미주 한일의 날 심벌 공모전 상금 1,000달러 등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서둘러 차기 회장단들이 그러니까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요. 부회장단은 만약 미결된 기념 조형물 사업 및 부도 수표권에 대해서 이 전 회장 등 해결 당사자들의 해결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없을 경우 집행부 논의를 통해 법적 대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적 대처는 안 하셨는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해결은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 이게 전부 다 기사에서 기초하신 거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자 이경로 전 회장은 현재 채권자들이 빚쟁이에게 돈 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30대 집행부가 하루빨리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면서 채권자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시 돈을 갚을 생각이라고 전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경로 전 회장께서. 네, 진짜 뜻밖이네요.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50만 달러 착복설이라는 거는요. 최영경 법률 부회장님.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은 그 민승기 회장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 집행부 다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심플하네요. 그냥 네, 심플해요. 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50만 불을 민 회장이 착복했다라는 착복했다면 서류를 갖고 있다가 봉투 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봉투를 오픈하시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착복했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재판을 갈 이유가 없었고.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더구나 이렇게 회장님으로 받들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전 회장님들도 이렇게 힘들게 뭐 새로 뭐 본인 회장님이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신데 그거를 또 안 보여주신다면은 그러면은 최영경 법률부 회장님. 네. 만약에 전 회장님들이 그런 거를 안 보여주시면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네. 소송을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네. 오히려 이제 최영경 부회장님이 더 화가 나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는데 그럼 저쪽에서는 그냥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50만 증거. 불을 네. 민 회장께서 착복했다는 걸 보여주시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소송도 안 되는 네. 거고, 그렇죠. 네. 소송도 안 패소입니다. 되는 거고, 패소가 네. 되는 거고. 네. 이제 보여주시면 되네요. 전직 그리고 회장님들이 사기 행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 무슨 사기 행각인지 알려주십시오.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동포 언론사들이 주체로 하는 이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동포 토론회가 정말 필요하네요. 분명히 그렇다면 저쪽 그 어르신들도 전직 회장 그래도 한인 회장님을 하셨던 분이신데 없는 얘기를 갖고 저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신다고 한다면 네. 그 동포 토론회만 열려서 그분들이 그냥 그 민 회장이 50만 불 착복했다는 서류와 뭐 이런 네. 것만 내보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 반대할 이유는 없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착복했다는 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돈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증거 주십시오. 네. 네. 그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네,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 네. 전직 회장님들은 네. 소송을 당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전직 회장님들 빨리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토론회에 오셔서 그 증거 보여주시고 뭐 그렇다면은 패소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전직 회장님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마땅한 네. 거고요. 그 토론회에 오셔서 50만 불을 착복했다. 돈이 이미 나갔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사퇴 물러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래장님도 그러신다 하셨고요. 네. 하셨고요. 그것 좀 한일회가 이렇게 힘들 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농담 삼아서 하실 정도로 할 정도로 뭐 그러셨으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이 토론회를 했는데 만약에 저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고 언론사에서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실 일은 없겠죠. 만약에 안 나오신다면 증거도 제출을 안 하신다면은 진짜 이거는 그러면 명예훼손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게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천만 불이다라는 그 회관 건물이 5천만 불인데 민승기 회장께서 이걸 1,120만 불이라고 과소평가해서 한인사회를 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남는 금액을 본인이 착복하려 한다라는 뭐 그런 류의 기자회견 하셨었어요. 전직 회장님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부동산 전문이신 이재철 부회장님께서 급한 일로 떠나셔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공부를 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방송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5천만 불 가는 건물의 1년 수익, 네. 그러니까 내 손에 떨어지는 거 다 제하고요. 부동산세고 관리비고 다 물세 뭐 전기세 다 빼고 네. 내 손에 순수하게 떨어질 돈이 얼마래야 됩니까? 5천만 불짜리면? 뭐 좀 전에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그쪽 전직 회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을 때처럼 한 200만 불, 150만 불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순수익이. 그러니까 그래 매달 네. 그래 봐야 매달 10만 불, 15만 불 정도의 수익이 네. 생기는 거죠. 1년에 순수익이 네.
보통 3% 잡고 150만 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인회관의 현 수익이 150만 불, 순수익이 150만 불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세 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네. 왜 그분들은 지나간 시절의 회장이었지만 그때 당시도 힘들어서 네. 부동산세도 못 내고 회관이 압류될 뻔했고 아, 그러셨네. 기사에 보험료도 나온 못 대로. 냈고 네네네. 그러면 2015년도 회관 손익계산서는 순수익이 얼마냐? 6만 9천 불입니다. 그러면 누가 5천만 불을 투자해서 1년에 6만 9천 불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그런 이익을 보려고 투자를 할까요? 5천만 불을 투자하셨는데 한 달에 5천 불 벌어요. 그렇죠? 1년에 6만 불이면 한 달에 네네네. 5천 불 버는 빌딩이에요. 네, 네. 그러면요. 네. 통상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건물을 살 때에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상용 건물을 구입할 때 이 건물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냐. 두 번째, 얼마의 부동산세를 내느냐. 세 번째, 세입자들이 세를 잘 내느냐. 또 세입자들의 리스는 각각 얼마가 있느냐. 그다음 이 건물이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느냐. 언제 지어지고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통상 보고 그다음에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래서 계약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BBG라는 미 전국에서 10위권 내에 드는 공신력 있는 감정회사에 네. 저희가 작년 7월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120만 불이라는 게 나온 거는 네. as is라는 거는 현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회사는 전문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세입자 3층, 4층, 5층 모든 세입자들 1층에 들어있는 현재 그 마스터 리스를 갖고 있는 세입자를 포함해서 모든 세입자를 원 바이 원 다 조사를 했어요. 렌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 IMD, 무상 세입자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 민승기 회장님 팀이 한인회관을 1120만 불에 팔아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시세가 이렇게 감정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5천만 불이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근거 있는 걸 갖고 오라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갖고 와라. 저는 이 방송을 할 때 모든 증거 자료를 보시잖아요. 다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어내거나 팩트가 아닌 걸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BBG에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진실규명이 조직된 그 뒷 배경은 뭐냐. 민승기 회장이 장기 리스나 매각을 해먹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온 한인사회에 퍼져 있어서 어느 한 민승기 회장 한 사람을 한인사회에서 생매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문구가 거기 BBG라는 그 감정서 이 페이지 2에 써 있어요. 네. 보세요. 이 건물은 1983년 구입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매각을 위한 또는 리스를 위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그 영문으로 써 있어요.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여기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그거를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고맙게도 맨 뒷부분에를 가면은 한인회관과 유사한 건물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 가격과 사이즈 그 안에 어떠한 테넌트들이 들어있고 수익은 얼마 됐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한인회관이 5천만 불 간다. 네. 반가운 얘기죠. 5천만 불이면요. 우리 한인사회는 정말 이 건물을 당장이라도 팔아야 돼요.
5천만 불이면. 그러면 그런데 혹시요 네.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혹시 지난번에 그 전직 회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네. 스타부동산의 안모 씨께서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분이 현재 감정가는 이만큼입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그 통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네. 네. 그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지 브로커죠. 네. 그러면 브로커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한일회관 건물 안에 세입자가 어떠한 세입자가 들어있는지 몇 유닛이 문제며 IMD 세입자는 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지.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럼 우리 네. 조성한 수석이 한번 물어보죠. 네네. 그 지난번 전직 회장단들께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스타부동산의 안모 씨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셔서 현재 가격은 이만큼인데 거기다 또 에어라이트라는 게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해 본 적이 있는지요? 어느 분 네. 저는 뭐 직접 통화한 건 없고요. 네. 이제 건네들은 내용으로 보면 현재 그 건물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네. 제일 먼저 그 가격을 그냥 추산해 보기는 비슷한 사이즈의 유사한 건물이 근처에 있다면 그 가격과 그냥 비교해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드래프트하게 네. 그냥 가정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난번 기자회견 때 나왔던 그 가격은 사실 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공식령이 있는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가격일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건물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느 분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네 들었지만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저도 기자가 얘기해 주 기자분이 그 미스터 안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안께서는 나는 사실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주변의 시세가 이만큼이니까 그 건물도 이만큼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한 걸 그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공식력 있는 금액이냐? 네. 그거는 그분조차도 네. 공식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불구하고 기자회견에다 하신단 그렇죠. 말이십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그 정확한 가격이 산정이 될 때는 반드시 테넌트의 수익 구조와 그 다음에 건물 현재 내부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매각하고 판매하시고 사셨다면 그걸 또 중개하셨다면 정말 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는 바이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조영경 법률부회장님. 네, 그분은 저도 그분이 기자한테 말씀을 드린 거 기자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한 거를 들었는데요. 네. 내부를 모른다는 말은 안 한 것 같고요. 네. 딱 이 말은 했어요. 그 옆에 빌딩이 얼마인데 우리 한인회관 빌딩은 거기에 10배기 때문에 더 많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120% 이분은 리즈를 읽으신 적도 없고 거기 렌트가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 한인회관이 렌트 안정법에 있어서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KRB 빌딩이 있고 네. 그 옆에 빌딩이 빌딩이 있는데. 나란히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가격이 똑같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땅 사이즈고 똑같은 건물이 비슷하게 똑같은 6층이다, 네. 4층이다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살려면은 내부를 봐야 돼요. 우선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건물 산다 그러면 그 부동산한테 리즈 주세요. 또 들어오는 게 얼마가 렌트가 얼마가 있습니까? 그렇게 순이익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천만 그러면 5천만 불. 5천만 불이면 1.5 밀리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2015년 4월까지의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정확한
순이익이 63,396불 81전. 이걸로 따지면은 이 우리 빌딩은 2.2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선생님은 그 내막을 모르세요. 그냥 밖에서 보시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는 우리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측에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가 말씀해 주시. 마치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마 이분이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서 기자회견의 이름을 회사 이름을 걸고 이러면 누가 그 부동산 가서 이렇게 불합리한 분에 가서 누가 사시겠습니까? 왜 그 본인의 말씀을 책임 못 지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일단 우리 늦게나마 이거 이에스더 또 이사장님께서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우리 이건 녹음분이니까요.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우리 이사회의 입장을 한번 기자회견에 말씀했던 걸 이에스더님 이사장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뉴욕 동포 여러분, 저는 뉴욕 한인회 이사회 대표인 이에스더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의 모든 이사들은 민승기 회장님과 집행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좋은 시작의 디딤돌을 위한 발걸음일지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일말의 의혹 없이 투명한 사업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민승기 회장님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에서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정확한 내용과 근거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소문만 가지고 마음대로 발언하는 것은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인회관을 바로 살리기 위한 좋은 해결 방안을 위하여 한인 동포 모두 의견을 일치해야 될 때입니다. 앞서 민승기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공개 토론회 같은 것을 언론이 협조하고 개최하여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서로 격려와 지지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뉴욕 한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방향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32년 전 우리의 한인 동포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회관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수고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져 뉴욕 한인의 희망사항이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인회관 바로 살리기 위해서 동포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때 해주신 말씀을 우리 녹음분을 여러분 청취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이사회 말인 거예요. 자, 이사회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네요. 우리 방송을 좀 말미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승기 회장님. 네. 네, 거기 BBG에서 1,120만 불이 나온 것은 그것은 as is 컨디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넌트가 있는 걸 다 고려했을 때 1,120만 불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예상 가격인데 지금 만약에 안상모 씨께서 네. 5천만 불의 as is 컨디션으로 네. 지금 있는 그 테넌트를 그대로 포함한 상태에서 네. as is 컨디션으로 5천만 불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됩니다. 그분 좀 꼭 모셔오셔서 네. 진짜 한인 사회가 합심을 해서 꼭 팔면은 진짜 그건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돈이면 진짜 참 많은 빌딩 살 수 있겠어요, 우리도. 5천만 불에 팔면 네. 1억 불짜리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 250만 불 정도 수익을 갖는 네. 그런 건물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한인회가 네, 될 수 무조건
한인사회가 합심을 해서 네. 그분한테 팔아야 됩니다. 꼭 좀 주선 좀 해주십시오. 아니지 요거요 회장님 우리 잘해 요 부분만 또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녹음해서요 한일회관 건물 팔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생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5천만 불에 누가 산다 그러면 네. 투자 뭐 공동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네.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분명히 방송에서 누군가 5천만 불을 줘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팔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또 앞뒤 다 자르고 민승 회장님 목소리로 한일회관 지금 팔아야 됩니다만 나가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5천만 불에 파는데요. 전 이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만일 5천만 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네.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as is condition 더하기 loan contingency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상용 건물을 살려면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이거는 계약이 파괴된다. 그런 조건 없이요. 네. 만일 그냥 그 상태로 산다. 그러나 은행에 가서 돈이 나야만 산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네.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네, 하기 위해서 네. 네. 이게 지금 민 회장님은요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최영경 회장님은 이 정도로 거짓말이라고 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제가 방송을 할 때 뉴욕 한인회관과 같이 패키지 딜로 구입했다가 팔은 옆 건물이 4,000 스퀘어 피트라고 얘기했고 한인회관 건물은 그보다 10배 이상 큰 42,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4,000 스퀘어 피트짜리 우리 한인사회가 팔아버린 그 건물이 그 건물만 온전히 담보로 해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뺄 수 있었는데 지난 이경로 회장 때 이경로 회장 잘 알아요. 회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23만 불을 은행에서 론을 신청했을 당시에 네. 신한은행에서 돈을 안 줬습니다. 회관 담보로는 돈을 안 주고 대신 회장과 회관관리위원장 두 사람의 코사인이 들어가야 돈을 준다고. 네. 예, 그거는 한인 50년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셨나요? 끝내는? 그렇죠. 이제 네. 그 다음 때 돈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한인회관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회관 담보만으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들은 알고 네. 계신다는 그러면 거잖아요. 저는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옆에 건물이 최근에 690만 불에 팔렸으니까 한인회관은 10 타임스 해서 그냥 해도 7천만 불짜리 건물이라고. 안상모 씨 같은 생각으로 저도 얘기했어요. 7천만 불 가야 되는데 왜 BBG에서 1120만 불이냐? 그 안에가 네. 합법적인 악성 테넌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민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민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언론사 주최 동포 토론회가에서 지금 한일회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많은 동포들 모셔다 놓고 저희가 생방송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오실 거죠? 저요? 반드시. 네. 물론 개혁위원회가 이제 네. 그 근간이 돼서 나갈 텐데 네. 제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것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조수성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그 시간에 혹시 이제 맨하탄 부근에 계시면은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NYU 그 학생회에서 치과대 학생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무료 구강 검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거기에 벌써 우리 설날이고 그렇게 날짜가 예. 빨리 다가왔네요. 특별히 이날 또 그 뉴욕 그 NYU 대학 학생들이 또 직접 그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또 어르신들한테 나눠준다고 하고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정성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뭐 구강 검진 누구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내용 또는 우리 뉴욕 한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런 부분 답답하다, 이런 부분 고치자, 모든 여러분의 의견 다 받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네, 뉴욕 한인의 전화번호는 212-255-6969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있습니다. office office@nykorean.org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www.nykorean.org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뉴욕 한인회와 함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기초로 모든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빠른 동포 우리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런 문제가 정상화 돼서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뉴욕 한인회관 빨리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